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올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유난히 시끄러웠던 올 한 해 2013년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여야는 지금 국정원 계획안과 예산안을 두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준 예산만은 안 된다는 걸 여야 모두 잘 알고 있을 테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어제 파업 22일째였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11시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 밑에 국민들 근심을 하나라도 들어주었다고 해야 합니까? 심야에 여야가 물밑 교섭을 해서 국토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라는 걸 만든 정치권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철회의 명분을 주기 위해 일단 정치권이 위원회를 만든 이봉책을 낸 겁니다. 잘 돼야 할 텐데요. 어째 앞길이 순탄할 것 같지 않아 이 역시 걱정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올해 마지막 날 순서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문제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을 연결해 합의사항과 노조의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해 의견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고 의원을 연결해서 정치권의 논의 사항을 짚어봅니다. 3부에서는 오늘 새밑을 맞아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70대 노 부부가 1년 동안 공중 화장실을 청소해서 모은 돈을 장학회에 쾌척한 사연입니다. 전남 진도 한 취향 선생님을 연결합니다. 4부에서는 올해 마지막 문화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연말 시상식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어우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산뜬 모습입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예, 철도 파업이 주 내용입니다. 제목을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철도 파업 철회, 공공개혁 힘 실리다. 철도 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 철도 민영화 방지, 숙제는 남았다. 또 철도 파업 상처만 남긴 22일, 이런 제목도 있고요. 이것이 정치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예, 철도 파업 중재 이끌어낸 여야 문제. 계획입니다. 제목만 보니까 두 신문, 진보 신문 표신하고 보수 신문 표신하고 또 중도적 신문 딱 제목이 표신하네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은 지금 헤드라인들이 전부 다 예산안과 국정원 계획안 이게 어떻게 타결될 것이냐 이게 집중이 되고 있고 이 신문은 이제 어제 뉴스를 정리한 것이니까 철도노조 이게 중심이 되어 있네요. 그 철도 파업의 승길 조건이었던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오늘 첫 회의하죠? 네. 어제 아주 시급하게 처리를 했죠. 여야 위원 명단도 확정을 했고 오늘 그 첫 회의를 곧바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시작은 곧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영화 논의 여부는 어차피
들어가기 어렵겠죠. 어떻습니까? 여야의 의견이 갈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 민영화 금지 법안, 그동안에 이제 여야 간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발급한 그 수소발 KTX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그 이윤석 의원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은 물론이고 면허 발급 취소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소위 활동이 자칫 수소발 KTX 사업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나요. 예,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예, 기존 그 노조위원들 예, 법적인 문제, 이 법들 처리하겠다. 이 검찰, 경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 법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도 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좀 되긴 하겠죠. 예, 그리고 민영화 금지법 제정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하긴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시니까 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정호원 총리 그다음에 서승환 장관이 이미 그 민영화 금지법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법안 만들 경우에 한미 FTA 규정 위반이다. 국제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했죠. 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심재철 의원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꼭 필요한 민영화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또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도 또 좀 합치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다 명시하는 것. 그건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수도 같은 것은 이 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철도 문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이 한미 FTA 규정 이 위반을 하면 ISD에 걸려드니까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처리를 하지 않을까. 예.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연휴를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잘 얘기가 되면 이제 오전에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 전체 회의도 이제 각각 열립니다. 그래서 여야 간 절충을 다시 시도를 하고 만약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제 못 열은 오늘 본회의를 오늘 이제 열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뭐 조율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다 그럽니다. 예.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어젯밤에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 정보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보원 또는 정보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 예. 그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를 이제 수용을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또 사이버 심리전단 처벌 규정 관련한 그 방안도 전격 제시를 했다 그러고 그 대신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를 요구를 했다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충분히 이 협상 지점을 찾기가 좀 용이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글쎄요. 이 주고받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득세 최고 구간은 1억 5천만 원을 하는 대신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겠다. 뭐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 대충 그렇게 나오는데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문제로 또 주고받기 한번 더 하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그게 궁금한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요. 결산 심의부터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액 심사도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 심사가 아주 초읽기에 들어가가지고 비공개로 여야 간사가 모여가지고 모처에서 짧은 시간에 끝낸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집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그 예산 증액 규모만 하더라도 1,700여 건에 무려 11조 5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결과적으로 정부가 낸 당초 예산안에서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얼마나 그러면 그런 그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들 보고 예, 세비도 줄이고 예, 세금도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거두겠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 돌입 20일째인 어제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수습할 KTX 자회사 문제를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노조가 조합원에게 오늘 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데다가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검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항고비를 넘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철도노조 입장 먼저 듣고 그리고 철도 발전소위원회 위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최은철 전국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철입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예. 어제 국회 국토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 철회한 다른 배경은 없죠? 예, 합의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군요. 예. 그러면 KTX 운영 자회사 문제 국회에 전부 다 일임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대화 교섭을 통해서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대화의 통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1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들을 요청을 계속했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특위이고 또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국회 소위 내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또 이런 부분들이 열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소위의 정책자문위원회 노조도 참가하죠? 예, 노동조합도 참여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컨대 국회에서 수습할 KTX 자회사에 대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습할 KTX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예. 철도 산업 전반 지난 6월달에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었던 철도 발전에 대한 중단기적 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수습할 KTX 운영 자회사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전체 부분을 다 논의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어저께 소위를 결성하는 과정에 쭉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예. 합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파업 20일째 어제 파업 철회 명령이 내려갔는데 노조원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22일 차의 힘든 싸움 과정 속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국회 소위가 이후에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논의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단에 대해서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 입장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 혹은 정부의 기대하는 내용이 지금 민영화 반대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경쟁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철도가 철도 내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의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함 그동안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활발한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현재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동안에 이 정부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또 노조는 이 민영화 수순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이 부딪혀 왔는데요. 만약에 민영화가 절대 아니고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 도입에 이번에 국한한다면 그러니까 KTX 자회사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는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지난 후보 시절에 보낸 답변서를 보시면 국민적 합의가 없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이 이것을 이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어떤 국민들이 민영화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말끔한 회소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역시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방안이든 간에 그걸 책임있게 믿고 따라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국회 소위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철도발전소위원회 결정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게 그것도 앞으로 쟁점이 될 건데요. 만약에 법적인 구속력을 못 가질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법적인 어떤 제도, 법제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한을 두지 말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 정부는 그 수소발 KTX 자회사 이 문제가 경영에 관한 문제고 이래서 불법 파업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노조는 그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체포영장에 이런 불응을 해왔는데 이 체포영장 불응 계속하면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좀 있는데요. 예. 저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사실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신 건데. 예. 이건 대법원 판례상 지금 현재 업무방해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루하루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하고 즉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 과정 자체가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 자체를 이렇게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좀 보는 거고요.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업무방해 요건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을 노조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이거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이거든요. 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좀 조사받아라 하는 얘기니까 좀 사법부 의견을 좀 따라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노조가 당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예.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업무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별한 법적인 이 분이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가 발부가 됩니다. 예. 저희가 가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3일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하고 그거를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파업 자체를 사실은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이 국토부와 코레일 쪽에서 얘기하는 징계 문제도 또 하나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조는 이 징계 문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건데 지금 국토부 장관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 얘기고 어제 코레일에서도 인터뷰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이게 이 합의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진통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열차 운행의 정상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대립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서로 감정이 있었던 부분들 빠르게 해소하는 겁니다. 예. 그 노사 간의 관계들을 정상화시키고 그동안 그 대립적 조치들을 취했던 것을 노사 상생 조치로 바꿔내는 게 필요한 건데요. 강경하게 입장들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기대하시는군요. 전향적인 조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김명관 위원장 투쟁 명령 5호를 보면요. 민영화 투쟁은 계속하고 당면한 징계 및 현장 탄압 분쇄 등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 제가 보기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 현업에 완전 복귀하는 것 아니고 현장에 가서 투쟁을 계속해라 이런 취지 아닌가 하는 걸로 보이는데 현업에 복귀하는 건 맞죠? 복귀하는 거 맞습니다. 그 예. 현업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그 현장 투쟁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노동조합 체계가 아니라 이제 쟁대위 체계라고 하는 체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 규약도. 예. 그래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철도 민영화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의 중에 하나가 지금 정리가 되면서 파업을 풀었을 뿐이지, 예. 쟁대위 체계에서의 어떤 쟁의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어로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 문제를, 네, 그렇군요. 그때 어떻게 기자회견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노동조합이 가졌던 역사들을 너무나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 투쟁 명령에 보면 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서 투쟁 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계례한다 이랬는데 이 민노총이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이 앞으로 총파업 투쟁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철도 노조도 그 총파업에는 연대할 계획입니까? 예. 앞서 하는 거는 이제 오늘 9시에 예. 그 보고대회를 하면서 계획들을 좀 공유해라 이런 거고요. 민주노총 총파업 문제는 철도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 정부의 노동운동, 노동단체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입장들, 이런 것에 대한 그 교탄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건물이 18년 만에 지금, 침탈을 했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하급기관으로서 상급단체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겠지만 이게 파업 방식이냐 어떤 방식이냐는 건 좀 더 논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같이 결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검찰과 경찰은 노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 김명관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경찰에 들어가실 계획은 없죠? 예, 현재는 아직 계획 잡고 있지 않고요. 이게 좀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22일 동안 파업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화 시켜내는 과정들, 후속 조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도부는 저희 3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31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치 문제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판단을 하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KTX 면허 발급 취소 관한 행정소송을 어제 냈던데요. 예. 이 소송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그 소위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은 이제 어쨌든 그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속적이고 대화와 타협들이 좀 이 정도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충격을 먹었던 그런 과정들인 건데요. 면허 발급에 대한 행정법원의 이제 법적 판단을 요구한 겁니다. 소위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이후에 무관하게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원철 전국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예, 지나치게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47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2013년도 마지막 날 출근길입니다. 오늘 쉬는 회사도 많아 평소 아침보다 도심의 정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에서 승용차 관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으로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 올림픽대로 전반적인 흐름은 수월한데요. 우선 강변문로 구리 방면은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이후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는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 지나는 데만 속도가 조금은 내려가 있고요. 도심 동작대로 동작대교 방면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구룡터널에서 매봉터널 지나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내곡 쪽으로는 성수대교 남단부터 도산공원까지는 정체입니다. 그 밖에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지는 양 방면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 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계란 기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러시아 폭탄 테러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이 같은 도시에 연이틀 폭탄 테러가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범행 단체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러시아 수사당국은 버스에 폭발물을 지니고 탑승했던 한 남성 승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요. 전날 기차역 테러에 이어 이틀 연속 자살폭탄 테러가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20여 년째 저항을 계속해온 러시아 북카카스 지역의 반군 세력이 소치 올림픽을 맞아 총력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그 볼고그라드는요, 소치에서 북동쪽으로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전날 기차역 테러로 최소 17명이 숨졌고 30일에 또 버스가 폭발해서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볼고그라드가 공격을 받은 것은 2달 새 벌써 3번째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반군 조직의 근거지인 북카카스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조직적인 테러 공세로 관측됩니다. 앞서 북카카스 지역 체첸 연방 자치공화국의 근거지를 둔 반군 조직의 수장 도쿠 우마로프는 지난 7월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소치 올림픽을 사탄에 비유하며 전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 이른바 부유세가 확정됐는데 이 고소득자에게 75%라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예,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유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곧 법 시행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법안은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부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겠다며 한 해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 100만 유로 초과 소득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었는데요. 이것이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올랑드 정부는 특별 세율은 50%로 낮추고 또 이 세금을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정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75% 안팎의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를 낳게 됐는데요.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이번 법안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세수 증가 효과는 한 해 수억 유로,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는 이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7, 8억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세금을 다 긁어 가려줘라 그러면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예, 이 중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처음으로 센카쿠 일도 주변 해역에 자국 해경선을 진입시켰죠. 중국 국가해양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3척의 해경 감시선이 편대를 이뤄서 약 3시간 동안 센카쿠 열도, 중국 명어 갸오이다오라 불리는데요. 이 해역을 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선박과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이 자국 감시선을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시킨 것은 26일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비판적 논평을 해오던 중국이 이젠 단계적 행동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일본 외무성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29일 한즈창 주일 중국 공사에게 전화로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국회 국토위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현장 투쟁을 계속한다고 하고 정부 역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상도 상충할 부분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일부에서 노조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소위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철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연말에 중요한 직책을 하나 또 맡았습니다. 이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이틀 전 그 밤부터 정치권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위 구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철도노조가 이제 조계사에도 들어가고, 또 민주노총에도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민주당사에도 들어갔었죠. 그래서 민주당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마 박기춘 사무총장이 우리
국토위 소속 의원입니다. 예. 그분께서 아마 처음에 그 노조 간부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도 하시고 아마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없을까 해서 아마 김무성 의원하고도 연락을 해서 예. 아마 그게 단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러니까 철도 소위를 구성을 하고 또 그동안 정부가 자회사 설립 면허 발급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철도 소위 구성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아마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계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무성 전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렇게 물밑 접촉으로 됐는데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추인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무성 의원님께서 잘 또 설명도 하시고 해서 새누리당 내 최고위원회에서도 추인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김명환 위원장으로부터 노조 입장을 다 들으셨습니까? 이 김명환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예. 또 이제 물론 제가 김무성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노사 관련 뭐 징계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부분은 더 저희가 그 입장 정리를 못 해드리겠다. 예.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자기도 나서지 않겠다.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노사가 추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문제라든지 사법 처리 이런 문제는 이 발전소위원회가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발전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사가 또 사법당국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와 박 대통령 입장이 상당히 강경했는데 이번에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정부의 입장이 이제 자회사 설립과 또 면허도 발급이 되었고 또 연말이 가까울수록 또 국민들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는 하나의 큰 방안으로 두 분께서 철도 소위 구성으로 노조 파업 철회 명분을 또 갖게 되면은 서로가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청와대 쪽으로도 협의 과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뭐 국회를 통과하는 이제 법안화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법으로 만들지 않는 나머지 어떤 그 합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 쪽에서 구속력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 소위를 구성한 부분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 향후에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또 현재 코레일의 노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레일의 방망 경영이라든지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정부 여당과 야당과 노조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디가 진실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은 국민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도 소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이런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는 또 밝혀야 되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어떻게 잘 매듭을 지어서 국회의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도입하는 이 문제. 이걸 노조에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 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철도를 쪼개서 분할을 해서 이 경쟁체제 도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소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한 걸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벌써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정부 여당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저희가 소위 구성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면허 취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야 위원 8분이 확정이 됐는데, 이 운영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가 앞으로 뭐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참고로 어제 소위 구성 합의를 했고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가 첫 회의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이제 동수 8명이고 그리고 활동 시한은 한번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 아직 했기 때문에. 예, 활동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네요. 예,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스케줄을 한번 로드맵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철도사업법을 개정해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 철도사업법 안에 두자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 소위 역할이 지난번에 파업 당시에 불거졌던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하자 아니면은 법제화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부작용으로서 법제화를 하는 대신에 다른 구속력을 갖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장치를 하면은 민영화를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어느 누구도 민영화를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상반된 주장을 이번 소위에서도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상반된 주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시각차가 워낙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어려워지고 또 정부가 법대로 이게 여러 가지 징계 절차를 또 밀어붙이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노동계의 반발만 더 커져서 또 한 번 큰 파국이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합의한 사항에는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소위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노사관계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는 노사관계라든지 산업당국에서 할 일이지 소위에서는 단지 철도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또 그동안 국민적 의혹 또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들을 이번 소위에서 풀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누구가 참가합니까?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따라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누가 참여할지는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노조 대표는 아까 노조 대변인 얘기로는 참가하는 걸로 또 있던데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노조는 반드시 참가하는군요. 예, 여야 또 우리 정부 부처 또 철도공사, 철도노조.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정책자문위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철도 분할과 이 민영화 저지 투쟁 이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절대 민영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셔도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또 서로 가리고 또 저희가 민영화 금지를 국민들이 또 노동조합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철도산업 소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파업하지 마시고 직장으로 복귀하셔도 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믿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민영화에 대해서는 진보 쪽에서 불만이 아주 많았지만 또 한편 이 민영화 자체를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든 바람에 보수 쪽에서도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 새누리당 앞에서 옛날 보수계에서 반대 시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법도 가장 무서운 법이 국민정서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모든 철도뿐만이 아니고
될 수 있다면은 경쟁 체제를 갖춰야 가는 게 민주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우리 보수 단체에서는 철도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예. 또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사회 혼란적인 이런 그 분규 이런 부분에 예, 지금 시간이 대해서는 다 됐어요. 상당히 예.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철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 강숙호 의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꽉 눌러 넣어라. 기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가 기름값 내리는 게 제일이지. 안 내렸는데요? 화물유가 보조금에 SK 네트워크 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70원 추가 할인 받으니까 내린 거지. 신한 오일 플러스 화물 복지 카드. Big to great. 신한 카드.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1544 7000번.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